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프로포폴 불법 투약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약식 기소, 또 배우 하정우 씨도 약식 기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프로포폴이라고 하는데 일명 그게 우유 주사라고 부르죠. 예. 아마 저도 이제 프로포폴을 맞은 적이 있어요. 예. 왜? 내시경 싸움 이걸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미다졸라고 맞긴 하는데 그 주사를 맞게 되면 좀 잠이 살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깨어나면 한쾌한 건데 요거를 지금 하정우 씨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투약을 즉 의사의 처방 없이 남용이나 과용했다는 얘기예요. 했는데 이 처벌은 사실은 그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이하 벌금을 처하는데 예. 하정우 씨한테는 1,000만 원을 벌금을 뭐 약식 기소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은 5천만 원을 약식 기소했으면 벌금으로는 최상한 선을 가지고 약식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 법원에서 이거를 14일 내에 결정을 하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이거 검찰에서 벌금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형을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재판부에서 형을 또 재판할 수가 있어요. 뭐 정식 기소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식 기소하는 것이고 그냥 재판부에서 약식 기소해버리면은 벌금을 내면 되는데 삼성 이 회장이라든지 볼 때 자기가 억울하다 싶으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정식 재판은 청구와 같지는 않고 그대로 벌금 낼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일반인이 이렇게 했어도 불법으로 투약을 했어도 약식 기소했을 거냐 벌금으로 뭐 형평성 문제를 또 지적하더라고요. 형평성 문제는 있는데 사실상 그 프로포폴을 투여한 연예인들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예. 뭐 이모, 박모 있었는데 예. 일반적으로 시인하고 자백하게 되면은 불구속도 가능하지만 예. 그게 횟수가 알다시피 프로포폴은 한두 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통 몇십 회, 뭐 100개까지 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구속을 시킨 다음에 보통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죠. 예. 근데 뭐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프로포폴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왜 자꾸 사람들이 맞을까 이해가 좀 안 되던데. 이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 수면 유도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다른 약보다 이거를 마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2011년도에 마약으로 지정이 됐는데 향정식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치료라든가 성형이라든가 치료할 때 이걸 맞게 되면은 예. 알다시피 잠이 폰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어나서 좀 기분이 가뿐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두 번 봐서 끝내야 되는데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오기 때문에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투여한 사람들이 그 기분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예. 그 기분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즉 중독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계속 상습적으로 과다하게 투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잠 못 잘 때 예. 프로포폴을 투약할 경우에 잠을 잘 잠이 자니까. 잘 자고 개운하죠. 그런데 알다시피 프로포폴은 이걸 정맥 주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증된 기관에서 그 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의사라 하더라도 그 치료 목적 예. 아니면 성형 목적 외에 투약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이재용 씨라든가 하정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투약을 하긴 했는데 아마 이름도 바꿔서 했지만은 어쨌든 수혜 필요 없는데도 투약을 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수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예. 그 의사가 이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프로포폴을 갖고 올 때도 그리고 노할 때도 다 대장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거기 보관할 때하고 출고할 때도 대장이 쓰죠. 정상이 돼 있죠. 근데 그게 그냥 뭐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 그냥 중독에 의해서 맞았다. 그걸 어떻게 수사가 가능하죠?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 모아 쓰는 수도 있지만 아하. 일반적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 제보를 해가지고 그걸 목격한 사람이 제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에 실제적으로 어떤 제보자가 있거든요. 제보. 예, 공익 제보도 있지만은 서로 이권관계 때문에 제보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제보자의 진술을 받아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권 수사하는 거죠. 예. 중독성이 심합니까? 프로포폴이? 프로포폴이 다른 뭐 필로폰이라든지 코카인 뭐 마약류보다는 약간 약하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이것도 중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은
도파민이라고 아시죠? 예. 기분 좋게 나오는 거. 뭐 도박할 때 나온다 뭐 그런 거.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건데 그게 좀 과다 분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인이나 이런 연예계 이런 사람들이 마약류로 지정이 됐는지도 불구하고 마약이라고 깊이 생각 안 해요.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줄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자, 이번 기회에 소개할 건 뭐냐면 지금 이건 프로포폴이 아니고 필로폰, 메스 암페타민, 예. 일반 이제 히로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건강한 게 있는데요. 그 조선족 여성하고 탈북 남성이 결혼을 해가지고 공유에 예. 거주를 했는데 예. 실제적으로 보니까는 이 마약을 팔게 되면 과다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어허. 싶어서 중국에 건너간 거예요. 예. 중국에 가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50g을 구입했는데 구입 단가는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예. 그렇지만 이걸 국내에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할 경우 한 1억 7,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으로 사서 판매할 때는 1억 7천만 원.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예. 이 필로폰 같은 경우는 0.03g이 1회 처분을 받거든요. 예. 근데 10만 원을 받아요. 예. 근데 0.03g 하니까는 헷갈리죠. 예. 0.03g이 혹시 성냥골 아세요? 예. 끝에 파란 그 노란 아니 빨간색 빨간 황. 거. 예. 그 정도의 양이 0.03g인데 그게 예. 1회 투약약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보통 외국인이나 국내인들이 마약을 밀수할 때 우편물을 하고 본인이 갖고 올 수 있는데 예. 본인들이 직접 소집하고 소지하고 검색대를 통과를 했어요. 공항에서. 그렇죠. 아. 그런데 통과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예. 나갈 때 검색대에 마나이로 검색을 하지만 금속은 삐 소리가 납니다. 예. 근데 금속이 아니고 밀가루 성분은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안 나죠. 근데 그 검색대에서는 철저히 했지만은 신체를 다 뒤질 수는 없더라. 그 옷 속에 숨겨져 왔군요. 그렇죠. 그 뭐 마약 탐지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약 탐지견은 주로 이제 화물칸에 주로 하지만은 어느 제보를 했어요. 그 103 비행기에 A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마약 의심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마약키를 투입을 하죠. 하지만 그런 정확한 제보가 없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보 안 했기 때문에 무사히 들어와가지고 양이 또 그렇게 많지 않고 50g이었으니까. 50g 정도면 한 요 주먹 이 정도 되거든요. 예. 많은 거죠. 작은 건 아니죠. 근데 그 숨겨져 올기에는 작은 양이잖아요. 숨기기는 쉬운 거죠. 예. 결론적으로. 어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마약 관련해서 처벌이 엄청 강하다고 하던데 그래도 했네요. 수입을 했네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맥피로만 해도 사용도 시키지만 그러니까, 예. 그래도 중국에서는 필로폰을 상당히 많이 만들거든요. 또 싸고 하니까.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 밀수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 풀기 위해서 자. 왔는데 그러면 수입 이거 불법으로 갖고 오는 것도 어렵지만 네. 판매망을 구축한다는 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팔아요 이거를? 그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은 인터넷상으로도 판매를 하지만 그 당시에 권고할 때는 이 북한 조선족 두 사람이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아는 조선족 마작방이라든지 바둑방을 통해서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잠깐 나니까 사실은 경찰에도 제보자가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제보를 한 거예요. 예. 중국 갔다 온 사람이 마약을 50g이나 100g을 갖고 왔는데 예. 판매를 하려고 한다. 이런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마약을 갖고 있으니까는 공작을 합니다. 그러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겠냐? 내가 할 수 있겠냐? 사겠다. 그렇게 한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제보자가 산다고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보자를 만나기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그 판매자가 제보자를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예.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그랬는데 요 마약을 사는 제보자가 실제로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 버렸어요. 아니 그러면은 마약을 살 때 우리가 권고해야 되는데 예. 제보자가 구속되니까는 당사자가 없으면은 마약 판매자들은 절대로 안 나오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속된 사람을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통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된지를 마약 모르겠죠. 판매자는 예. 모르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형사들이 잠복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마침 그 장소에 차를 타고 온 사람이 있었다. 금방 있는데 차를 세우면서 휴대폰을 거는 걸 보고 우리가 짐작을 한 거죠. 저 차다. 네. 그러니까 덮쳐가지고 잡았는데 예. 실제적으로 신체라든지 소지품에 마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철저히 수확을 했더니 핸드 브레이크 사이에다가 1g 정도를 갖다 떨어뜨린 거예요. 몰래. 우리가 오는 걸 보고. 1g이면 잘 보이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비닐로 싼 거니까요. 예. 그거를 수색을 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범을 추적해야 되겠죠. 예.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가 이제 중국 사건을 모르니까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일산에 공범이 있다라고 자백을 순순히 하는 거예요. 예. 마약 판매 측이 자백을 순순히 하겠습니까? 거짓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끄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확인했더니 구로동의 모모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아파트를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아, 긴급 그럼 체포를 했죠. 마약 피의자들의 진술을 일단은 믿으면 안 되겠네요. 믿으면 안 되죠. 그건 힘들죠. 아. 간 다음에 집 앞에서 그 아파트 앞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밖에 내시경이 있죠.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구멍. 그러니까 예. 형사랑 같이 있으면은 안에서 문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겠습니까? 예. 안 열어주죠. 예. 그러니까 혼자만 세워놓고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암호가 있습니다. 아. 문을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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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하. 3타를 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보고 자기 남편이니까 문을 살짝 열어준 거예요. 그때 들어갔죠. 근데 그게 암호란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 사람을 그만큼 우리가 추궁을 한 거죠. 아하. 우리가 이제 강하게 추궁을 하면서 아. 그런 걸 다 받아내는 게 형사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있게요. 아, 그럼 그 수사 노하우네요. 그런 것도. 노하우죠. 그건 비밀인사 어떻든 간에 받아내서 했기 때문에 예. 현장에 가서 부인하는 거를 장롱을 보니까 거기에 48g 정도가 있더라. 그럼 100g 이상 벌써 다 팔았고. 아니 일부는 팔았지만 일부는 투약을 한 거죠. 본인들이요? 본인들이. 어. 근데 그 알다시피 필로폰 투약은 증류수에 물에 타서 정맥 주사를 하는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음료수라든가 음식에 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범인들은 뭘 했냐면은 그 프리베이스라고 빨대법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필로폰을 은박지에서 불을 태워서 끄면 증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모아가지고 물을 통과시켜요. 그 다음에 흡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필로폰이 100% 순수한 것도 있지만 혼합된 불순물도 있더라. 예.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프리베이스 알겠습니다. 빨대법. 예. 너무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가요? 예. 그거 다 아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경찰들은 정보원을 한 명씩 꼭 한두 명씩 갖고 있겠네요. 한 명씩 가지고는 안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뭐 정보원을 두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두지만은 여러 방면에 따라서 마약이라든지 예. 아니면 강도라든지 절도라든지 아니면 건달들을 동원해가 조폭이라든지 여러 첩보를 두기 때문에 그 첩보원들이 제공을 우리한 첩보를 제공하는 거죠. 예. 그걸 받은 다음에 실제로 만나면 확인한 다음에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평상시에 정보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실제적으로 정보원들하고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정보비를 주거든요. 네. 술도 한 잔씩 하시고 혹시? 술, 밥, 술도 사주기도 하죠. 예.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이제 첩보가 많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관리 안 하면은 그 정보원들이 제보를 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전혀 아닌 거죠. 예. 자, 근데 이 영화나 실제로도 이렇게 마약상들 검거하는 모습 보면 네. 그 경찰들이 한무게 이렇게 달려들어서 뭐 차 안에 있는 경우에는 뭐 차를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막 부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 보셨군요. 예. 그리고 좀 심하다 싶은데 그렇게 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마약상이나 마약 투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검거를 피하려고 과익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예. 말인지 자해도 하겠지만은 만약에 차를 세우라 그러면은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차를 몰고 도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차를 도주하지 못하기 위해서 강하게 유치장 부신다든지 긴급 시동하는 거고 저희도 이제 실제적으로 마약 많이 검거했지만 놓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강렬하게 반항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럽니까? 환각 상태에서. 환각 상태도 있지만은 마약 싸움으로 검거가 되면은 일단 처벌이 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을 피할 목적도 있고 보통 상습으로 판매자들도 투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 됐다 보니까 어떤 그 환각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걸 잡히면 안 된다 싶으니까는 강하게 반항하고 도주하는 거죠. 예. 대마초라든가 대마초. 이렇게 필로폰이라든가 네네. 검거하면은 압수를 할 거 아닙니까? 압수를 하죠. 그것부터 어떻게 처리합니까? 압수를 하게 된 거는 우리가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면은 예. 그 마약류는 이제 폐각을 하거든요. 태웁니까? 소각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국내에 풀질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 압수된 물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면서 증거로 쓰고 증거 끝난다면은 물수 받아가지고 소각한다. 예. 이게 마약상을 붙잡았는데 그동안 마약으로 번 돈이 상당히 많다. 그런 돈은
압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약에 있는 몰수 보존 신청을 하긴 하거든요. 예. 돈이 있을 경우에. 예. 써버린 뒤에는 방법이 그 없겠죠. 방법이 없고, 예, 예. 있을 때는 몰수하기 때문에 보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돈은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죠. 아, 국고로 환수하고. 네네. 제가 갖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요. 이 마약 수사가 딴 사건보다도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마약 사범들은 사실은 점저적으로 돼 있거든요. 무슨 예. 말이냐면 상선들이 연결이 잘 되질 않고 보통 서로 얼굴 모르는 사이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 이런 데에서 할 때 자기를 숨기고 물건을 1g 팔겠다 그러면 돈을 받을 때 비트코인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나서 물건을 줘야 되는데 만나질 않는다. 자, 던지기 수법이라 하는 건데. 던지기 수법. 그렇죠. 예. 보통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함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장소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은 다음에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약 판매자를 추적해 가지고 검거하고 싶어도 예. 판매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검거하기가 힘들다. 단지 이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텔레그램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를 통해 가지고 상선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범인들이 사건을 벌였을 때 흔적은 남긴다. 예. 그 흔적을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범인을 검거하느냐. 이거는 각자의 수사관들이 능력도 있지만 일부 제보도 있고 또 과학적 기법도 동원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조직적으로 뭐 필로폰을 사고 팔고 이런 거는 뭐 조직책도 검거하고 오히려 일망타진이 쉬울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몰래 조금씩 들어와서 뭐 클럽에서 유통시키고 이런 건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죠. 예. 이제 대마 액상 대마라든지 그런 걸 이제 뭐 아니면 대마 캔디라든지 맥스터시 코카인 뭐. 엑스시 코카인은 상당히 센 거예요. 센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거를 몰래 유학생들이 잘 유학 모르니까, 물건으로 갖고 오게 하곤 하는데 예.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인들이 소지할 때 그냥 통과된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죄송한데요. 모모 대학 주변에 있는 화장실 같은 데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화장실을 제가 확인하려고 그 클럽이라고 그러죠. 예. 그 불금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예. 불금 때 입구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나이가 제가 바보 보입니까? 근데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이면 되는데 뭐 그러면 되겠죠. 예. 신분증을 보이기면 그게 연락이 가더라고요.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입구에서 막힐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 이영표께서는 젊어 보이니까 가능한데 저는 이제 인상이 너무 나쁜지는 몰라도 출입을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서 그럼 잡았어요? 결국은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잡지는 못했어요. 아하. 벌써 연락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써 자기들끼리 형사가 온다 그러면은 연락을 그 친구들한테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에서 밀거리 한다는데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팀장님하고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재밌는 시간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이었습니다.